이번에는 뷰티풀 수급 시간으로 함께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시간회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재현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화 복귀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부분이 이 관련 종목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녀공장이 10%대 오르면서 35,750원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LG전자의 내년 화장품 사업 진출 사업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국화장품 제조도 같은 이슈로 7%대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디알텍은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기대되는 제품이 최소 4개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4%대 오른 모습입니다. 무증휴가가 지속되면서 정규장에도 급등한 미래산업, 역시나 시간외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3%대 상승 탄력으로 마쳤습니다. CTC바이오는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에 따라서 3.26%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니까 중국 요커들 화장품이 장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주목됐던 기업 있으실까요? 우선 마녀공장 한번 좀 볼 텐데, 우선 화장품 제가 그 전에 또 이제 화장품 주들은 이 OEM, ODM 관련주 아니면은 좀 중소형 브랜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뭐 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은 마녀공장 또 여성분들은 뭐 아오비건 뭐 이런 쪽에서의 기초 화장품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 전에 다른 이제 전반 큰 기업들은 어떤 색조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실적에 타격을 좀 받았지만은 이 기초 화장품에 좀 집중했던 이 마녀공장은 매출액이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리고 상장할 때도 이제 자연 친화적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부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마녀공장에 상장했을 때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이 재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이제 2배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인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대예요.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가 큰 뭐 몇천 퍼센트를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재무적으로 보면은 가장 좀 어떤 튼튼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녀공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상장한 이후에 어떤 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저항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예측을 하기 힘들고 또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와서 지금은 좀 주가에 대한 탄력성이 좀 적은 상태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마녀공장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마녀공장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요커 단체 관광객 이슈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녀공장의 가격적인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장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항대가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을 설정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목표 주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뭐 28,000원 정도에서 이 손절가를 좀 지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매년 이제 2배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제 2배 가까이 또 이제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영업 그 유보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마녀공장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 목표 주가는 이제 36,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36,000원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로는 화장품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함께 담고 있는지 박재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네, 미국 건설 호황의 활짝 웃은 두산 밥캡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에도 1%대 상승 탄력 보인 모습이죠. 아프리카TV는 광고 산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 가장 빛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거래일째 사들이는 중이고요. 깜짝 실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솔로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 지주사인 KT도 7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4거래일째 사들이는 중인데요. STX중공업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깜짝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볼 텐데요. SK디스커버리 62거래일째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주주 가치 제고의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대원제약은 25거래일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는데 엔데믹에도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13거래일째 사들이는 중이고요. 일본 쪽 수요가 증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톡스 10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잘 나가는 K뷰티에 힘입어서 2분기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렉스는 5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이 급성장하면서 눈높이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장바구니를 함께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 픽해 주실 건가요? 10일 연속 사고 있는 아프리카TV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뭐 2분기 실적도 이제 영업이 236억 작년 대비해서 뭐 한 1.9% 정도, 2% 정도 늘었는데 근데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28%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마다 이제 성장성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TV의 그 전에 좀 광고 매출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은 이 아프리카TV가 리그나 어떤 컨텐츠 쪽에서의 제작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이 광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 광고에 대한 부분이 이 컨텐츠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 많이 좀 그 매출 부분이 좀 다양화되는 전면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TV 같은 경우가 광고가 거의 대부분 봤을 때도 이제 게임 쪽에서의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게임 쪽에서의 이 마케팅비가 이제 그 게임 업체가 상반기 때는 신작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반기 때 이 신작이 많이 몰리면서 이 마케팅비에 대한 증가 부분이 이 아프리카TV의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봤을 때도 분기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PU도 그렇고 ARPU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다고 했을 때는 이 광고 쪽 그리고 이 플랫폼 쪽에서 매출이 전부 다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분기 실적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영업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영업 비용이나 봤을 때도 좀 증가하는 속도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인건비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16% 그리고 이 1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뭐 7% 가까이 증가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부분은 전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프리카TV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 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TV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입니다. 뭐 2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거의 뭐 14% 이상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프리카TV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우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12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그 EPS 추정치의 15배를 15배라고 한다면은 이 플랫폼 주들의
PE로 봤을 때도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12만 원까지 제시한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78,400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85,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각 증권사에서도 호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목표 주가를 14에서 15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목표 주가 85,000원 제시를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사모펀드도 함께 보기 전에 저희 기관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안에서는 어떤 기업이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노바렉스. 그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지금 기간에 5일 연속 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GNC라는 그 브랜드를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이거를 특히 중국과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유통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은 72억,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 예상이 한 50억대였거든요. 50억 후반.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소비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좀 예상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바렉스에 대한 2분기 영업이익은 한 50억 후반대를 좀 예상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그래도 한 72억 정도는 저는 이제 괜찮다라는 수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움츠렸던 어떤 주가가 지금 최근에는 기간의 수급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반기 때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소비가 살아나서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노바렉스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쪽에서의 전체적인 GNC에 대한 상품을 원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버리는 상태에서 해외 쪽에서의 그 다른 아시아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더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만 좀만 낮춘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은 더욱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뭐 GNC 뭐 이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 다른 제품 라인업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상품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전에 노바렉스가 뭐 중국 GNC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수급도 그렇고 매수 관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최근에 며칠 연속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16,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수출 쪽의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16,000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더 그 이상 더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국내 쪽에서 매출 부분만 더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노바렉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바렉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모펀드 함께 보도록 하죠. 박재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모펀드는 다시금 달리는 2차 전지주의 주목도가 높은데요. 특히나 미중 분쟁의 반사 이익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시선이 집중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 리스트의 모든 종목이 2차 전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DX가 전일에도 1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발 매수세와 함께 상반기 호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형제들도 나란히 담으면서 각각 9%대, 5%대 오른 모습도 함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금양은 하락 하루 만에 급등을 하면서 13만 원 선을 회복해냈죠. 이에 따라서 역시나 사모펀드에 시선이 집중된 모습이고요.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이목이 집중되면서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포스코 DX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전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사모펀드만 본다고 다 2차 전지 종목이라서. 네. 근데 이제 포스코 DX가 2차 전지의 어떤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죠. 이 포스코 그룹의 IT, 그러니까 또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이 어떤 그 2차 전지나 이쪽에서의 투자, 또 공장 설비, 그 이상으로 어떤 이 철강 쪽에서의 또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수혜를 가장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포스코 DX가 2차 전지 쪽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서 제가 지금 5가지 종목 중에서 포스코 DX를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340억 이상 괜찮았고 지금 이제 이 3분기도 이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두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변동성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뭐 포스코 이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보다도 오히려 이거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이 포스코 DX를 오히려 좀 접근하는 게 지금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2분기 영업이익도 그렇지만은 이제 3분기 때 봤을 때 이 포항 제철소죠. 이 수혜 피해를 많이 입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복구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때 좋았지만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사의 이 2차 전지 쪽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가장 또 높게 좀 작용하고 주가도 그걸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철강 쪽 그리고 EIC 사업 분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스펙트럼 넓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DX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포스코 그룹 올해도 이제 포항이나 뭐 캐나다 여러 가지 양극재, 음극재 공장 증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원격으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IT 쪽에서 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좀 수주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이제 포스코 DX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 지금은 굉장히 좀 뭐 상반기 때 주가도 좋았지만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코 DX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포스코 DX 가격 전략 어떻게 짚어볼까요? 1차적으로 이제 3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 매수 관점. 그러니까 목표가가 매도하라는 가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돌파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주가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목표 주가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려 하겠고 손절가는 29,000원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네, 목표를 오히려 달성했을 때 다시 한번 그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공개를 해주시죠. SL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 자동차 전방 기업도 그렇고 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정말 안 가고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실적이 좋고 주가가 안 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 계속 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자동차 업종 안 가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피크아웃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이 전반 글로벌 기업들이 또 가격 치킨 게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그 상반기 때 실적이 너무 좋았고 주가가 그 전에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이런 좀 이슈를 좀 낳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유동성이 좀 안 몰렸던 부분도 있어서 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반기도 괜찮지만은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이제 대형 부품
부품사들보다는 중소형 부품사들이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기 때 선방을 더 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종목들을 이제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SL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이 70% 이상 좀 증가를 했었고 이 OPM도 지금 10%를 돌파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SL 또 이제 명신산업, 화신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현대차나 기아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크지만 지금 GM 쪽에서의 판매 부분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헤드램프라는 부분이 이 어떤 내연차보다도 이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SL에 대한 시적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7월 중순부터 좀 주가 떨어지고 있죠. 저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매수가를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증권사 목표 주가 5만 원 후반대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관점 매수 관점 더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전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1,000원 말씀드릴 텐데 역시 38,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달성 시에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SL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